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전직 은행원이 얘기해주는 채권 추심, 그리고 연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주제로는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렵지만 갚는 거는 더욱더 어렵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금융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채권 추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접해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수신 업무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금이죠. 예금을 취급하는 그런 데서는요, 보통 대부분이 여자 직원분들이 그 수신 업무를 해요. 뭐 예금, 펀드, 뭐 세금, 뭐 기타 그런 거를 처리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보통 대출이나 추심 업무, 채권 추심이죠. 이제 그 업무를 주로 합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고 봐오면서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요, 제가 처음에 소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빌리기는 어렵지만, 빌리기도 어렵지만, 그거를 갚는 거는 더욱더 어렵다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추심을 해보고 이제 그래서 더욱더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고요. 보통 대부분이 다중채무예요. 여러 금융기관에 뭐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그런데 이 대출이 많아요.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한 군데서 받았다가 그 다음에 다른데 금리 높은 데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거 받았다가 이게 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 받고, 또 다른 데서 받고, 또 다른 데서 받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사채까지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돈 갚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제가 보여주는 그 실례이기도 합니다. 그걸 갚기 위해서 낮은 금리의 그런 돈을 갚기 위해서 더 높은 금리의 돈을 또 빌려가지고 또 갚고 그런 형국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연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본 분들의 기본적인 그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은 보통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 한 군데서 봤지만 그 다음에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연체가 되는구나.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게 대출은 웬만하면 안 받는 게 좋다. 예. 뭐 어쩔 수 없이 받지만은 이게 웬만하면 안 받는 게 좋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제가 사채까지 끌어다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제 그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면은 신용회복, 이제 파산, 이제 그런 이제 법적 절차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법원에 예전에 뭐 은행 다니면서 가끔 이제 법원에 가요. 어차피 이제 민사적인, 이제 돈 관련해서는 민사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가면요. 진짜 막 내용 증명이나 각종 그 업체에서 서류 보내는 거예요. 뭐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이만큼씩. 그런 거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 신문에 봐도 뭐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 연체를 한다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경기가 어렵고 돈 나올 구멍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더 연체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야 돼요. 돈이 막 순환돼야지 자기한테도 이제 돈 들어올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돈 갚기가 정말 힘들다. 제가 말씀을 진짜 드립니다. 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요, 이제 투자 관련해서 쓰면은 크게 그래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그냥 뭐 소비적으로 쓰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갚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제 빚쟁이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심을 아무리 세게 한다고 그래도요, 갚을 의지가 없거나 돈이 없으면요, 못 갚는 거예요. 예. 아무리 막 이렇게 진짜 막 귀찮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내려고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요, 갚을 의지가 없거나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럼 못 갚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갚을 의지가 없다는 거는 안 갚는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참 힘들어요. 그 이제 추심하고 이제 그런 게 속가내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해 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런데 그걸 받고서 또 대출 그 상환금, 원리금하고 뭐 이자, 이걸 받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속가내고 그래서 자격 요건이 된다는 그런 사람한테 대출을 해 줬는데 그거를 못 갚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대출도 해 주는 것도 힘들지만은 갚는 것도 더 힘들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융기관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문서 위조해 가지고 이제 대출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 대출 사기죠. 사문서 위조. 그래서 제가 대리인으로 해 가지고 뭐 경찰서에 뭐 진정서 접수하러 여러 번 간 적도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뭐 사문서 이렇게 위조해 가지고 대출 받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잠수 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주소지 다른 데로 바꿔 놓고 이제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니까 돈 앞에서 사람들이 참 이렇게 돌변하는 경우도 많고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구나,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돈이 엮이고 그러면요, 제가 사람을 안 믿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돈 앞에서 사람들이 진짜 돌변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약점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돈 안 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이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같이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된 그런 사람은요, 그런 게 보이죠. 이렇게 사람들을요, 뭐 과장 조금 섞어 가지고 숨소리만 들어도 이분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다 보여요. 예. 얘기만 들어보면요. 이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보이거든요. 네. 느껴지고 직감적으로. 근데 어떻게든 돈 안 내려고 막, 그리고 막 꼬투리 잡아 가지고 뭐 어떻게든 해 보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진짜 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그리고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그런 직업까지 뭐 밝히진 않겠습니다. 좀 그런 게 좀 아쉽고, 금융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다고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금 '아,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화를 잘 안 냅니다. 진짜 화를 잘 안 내는데 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겪어 보니까. 그리고 인제 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융기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막 이제 나중에 약점 잡으려고 돈 안 내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이렇게 안 당했는데 저한테도 인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근데 이게 제가 안 넘어가니까. 근데 이제 신입사원이나 인제 경험이 미숙한 그런 순진하고 순수하고 이제 그런 처음에 들어오면 행원들, 뭐 조금 경력이 조금 안 된 그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하죠. 예. 당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거를 이 대출해 간 연체자죠. 연체자가 그거를 역용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인제 꼬투리 잡아 가지고 어떻게든 해 보려고 뭐 이자 안 내고 원금 어떻게든 탕감 받아 보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돈 앞에서 참 그렇다. 예. 좀 치사하고 정말 그런 경우도 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채권 추심, 뭐 돈 줄 의지가 없으면은 안 준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안 주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좀 하여튼 안 좋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좀 깨달았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사례를 많이 알고 있지만요.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알려줬다가 이 모방 행위를 할까봐 제가 안 알려준 겁니다. 주로 이제 막 카페 같은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거를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요. 또 그런 거를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더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더라, 그런 거를 또 이제 같이 공유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써먹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은행이나 금융권 입장에서는요, 원리 원칙주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그런 식으로 막 한다고 해도 그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이제 규정대로 이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뭐 자기 개인 돈을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예. 고객이 뭐 예금, 뭐 펀드, 이제 그런 이제 돈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서 이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감정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제 규정대로 거의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은행 직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뭐 금융권 직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직원들한테 이제 어떻게든 뭐 그렇게 정보 공유해 가지고 그런 거를 역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 예, 그런 경우면은 쉽지 않습니다. 예. 다 알아요. 예. 다 알고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빚진 돈을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갖고 싶다면요,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예. 요즘은 빚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빚 없어도 부자라고. 예.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갖기 힘듭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전직 은행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 종사하면서 뭐 채권 추심, 예, 그런 부분을 좀 접해 보면서, 그리고 연체한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접해 보면서, 돈 빌리는 것도 힘들지만은 돈을 갚는 것도 더욱더 어렵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현실적인 부분이지만은 돈을 웬만하면은 안 빌리는 게 좋아요. 예. 뭐 현실이 그래서 빌리는 거지만은 돈은 웬만하면은 안 빌리는 게 좋고, 그리고 자기가 일단은 돈을 빌리면은 이거는 빨리 좀 갚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독하게 그거를 뭐 먼저 갚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갚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평생 이제 끌려다닙니다. 그 빚 때문에 끌려다닙니다. 처음에는 뭐 은행권, 1금융권 썼다가 그 다음에 뭐 캐피탈이나 뭐 그런 쪽에 2금융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금융이라고 그러죠. 사채,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개인 뭐 지인들한테 돈 빌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파산을 하거나 뭐 신용회복을 신청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럴 개연성이 높아져요. 왜냐면 자기의 그 정해진 소득이 어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소득이 어느 정도밖에 없으면은 그거를 갚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웬만큼 독하지 않으면은 갚기가 힘들다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진짜 갚고 이제 그럴 마음이 있으면요, 독하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독하게 진짜 마음을 먹어야지 그거 갚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예.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빚지신 분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어떻게 빨리 저 빚을 갚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빠르게 지혜롭게 궁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따라다닙니다. 예. 이자를 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